안녕하세요. 후후 뮤직 라이프 N의 박소연입니다. 요즘 노래 잘 부르시는 가수분들 정말 많죠. 화려한 무대 위에서 멋진 조명을 받으면서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 와, 이 직업만큼 멋진 직업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라이프 N 시간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가수들의 삶과 노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가수가 되고 싶었던 시절의 이야기부터 또 무대 위에 서고 있는 지금, 그리고 또 앞으로의 이야기는 어떨지 진솔하게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분은 가수 한송이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송이입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당신 품에서 당신의 향의 지에 잠들게 해줘. 뒤에 한번 볼까요? 네. 가수 장미꽃 한송이. 제가 예명이 한송이인데요. 장미꽃 한송이가 굉장히 예쁘잖아요. 그래서 장미가 예쁜 것도 있어야 되고, 이제 성이 원래는 송씨예요. 아, 송. 네. 네. 그래서 성도 들어가야 되고, 이름도 예뻐야 되고, 그래서 한송이로 제가 예명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그냥 그 우아한 꽃 한 송이 느낌이 이렇게 아유, 절로.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런데 거기 또 많은 의미가 들어있네요. 네, 네. 성도 다 집어넣고. 네. 데뷔하신 연도를 보니까 2019년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들었을 때 그것보다 네. 훨씬 오래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 언제부터 활동하셨는지. 아가씨 때 이제 22살, 3살 그때 이렇게 노래를 좀 했었어요. 잠깐 하다가 이런 데서 그런 말 해도 되나요? 말씀 편하게 해보세요. 서울에서 이제 그 밤무대 생활을 좀 했었어요. 꿈이 가수였기 때문에 이제 항상 노래를 하고 싶은 마음은 굉장히 컸는데 부모님이 반대를 많이 했어요. 맞아요. 예전에는 네. 정말 그 시절에는 많이 반대하셨어요. 좀 안 좋게 이렇게 그렇죠. 생각들을 네, 하셨잖아요. 네. 그래갖고 반대를 많이 해서 제가 좀 반항을 많이 했어요. 엄마한테. 이제 노래하겠다고 나는 막 나왔어요, 집을. 선생님 너무 고우셔가지고 부모님한테 반항했다고 네. 막 느낌이 잘 안 그래도 뭐 오는데 그 다른 정도로. 걸로 속썩인 거는 어. 없는데 이제 노래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부모님이 너무 반대를 많이 해서 그때 당시 이제 그 전주 KBS 방송국에서 그 신인가요제라는 그런 걸 했어요. 네. 예, 그때 이제 제가 노래 가사 했는데 이제 좀 그쪽에서 이렇게 약간 키워주겠다고 근데 전화가 많이 엄마한테 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안 시킨다고 끊어버리고 어. 예, 그런 식으로 했는데 나는 이제 노래는 계속 하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집을 나왔었어요, 한 번. 그때가 20대 초반이셨던 네. 거죠? 20대 네. 초반에 반대를 하시니까 이제 네. 서울로 올라오신 거네요. 네네. 혼자 서울로 올라오셨으면은 쉽지 않은 선택인데 정말 노래를 좋아하셨나 봐요. 그때 당시 이제 우리 큰 오빠가 서울에서 그런 활동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그럼 어떤? 밤무대 생활, 네. 거기 이제 운전기사 겸 이제 가수도 하면서 그런 생활을 조금 하고 있던 찰나에 집을 나와서 서울로 오니까 오빠가 이제 연락을 해서 데리고 갔죠. 그래서 거기서 연줄이 돼가지고 같이 이제 노래를 하고 다녔어요. 네,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어쨌거나 집안에 네네. 그쵸? 유전자가 노래 잘하시는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그쵸? 네네, 그죠.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가 아주 명 가수였어요. 네. 옛날에. 그 옛날에 뭐 아코디온, 기타, 장구, 꽹과리 못 치는 거 없이 음악적으로는 다 치면서 노래도 너무너무 잘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빠의 그런 끼와 뭐 그런 거를 보고 자란 거죠, 제가. 사실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건데, 그쵸? 그렇게 또 가수라는 직업이 화려하지만 쉬운 길은 아니니까 부모님들이 많이 반대하셨던 것 같아요. 뭐 가요제에도 나가신 적 있다고. 네. 20살 때 전주에서 하는 전국 노래자랑을 한번 나갔었어요. 오! 그때는 뭣도 모르고 그냥 노래만 좋으니까 네. 막 그냥 쫓아다니면서 나가긴 했는데 뭐 큰 상은 못 받고 그냥 인기상. 인기상이 좋은 거죠. 네, 인기상 한번 받고요. 저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네. 전국 노래자랑 나갔을 때
어떤 노래 부르셨는지 생각나세요? 네. 조금만 혜은이 씨의 진짜 좋아해. 조금만 부탁드릴게요. 누가 너를 나에게 보내주었나 나 너를 알고 그리움 알았네. 너무 감미롭다. 선생님 목소리가 너무 감미로워요. 세상에 무반주로 가수 한소미의 노래 풀 버전은 N 라이브에서 충분히 감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84년도에 신인가요제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 5위 안에 이렇게 이제 들었었죠. 와. 90년도 또 주부가요 열창이 있었어요. 진짜로 잘하는 사람만 나갈 수 있는 맞아요. 그런 무대였거든요. 정말 네. 실력자들 정말 많이 예, 나왔어요. 거기에서 이제 준장원 했었어요. 진짜요? 90년도. 와. 예, 여름에 그것도 장원까지 못 간 게 조금 아쉽긴 했었어요. 왜 장원? 네, 그때 이제 반무대 생활을 접고 이제 결혼 생활에 접어들었는데, 아기가 6개월 됐는데 이제 같이 가야 되잖아요, 엄마랑. 이제 분장실에서 분장을 하고 있는데 아기가 너무 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2시간 동안 아기가 울으니까 막 이제 신랑이 노래고 뭐시고 다 때리치고 그냥 그렇죠. 집에 가자. 아기 죽이겠다. 막 이러더라고요. 그냥 그냥 막 불안한 마음에 이제 무대를 또 세 번째 순서가 세 번째예요. 예. 아마 7번째 있었으면 좀 안정을 하고 이랬을 텐데 세 번째이다 보니까 이제 안정도 못한 상태에서 이제 무대로 올라가니까 미처 제 준비가 안 된 실력을 상태에서 예, 맞아요. 발휘를 못했죠. 컨디션이 사실은. 정말 중요한데 아니 저도 지금 아이가 남자 아들을 키우는데 네네. 8살이지만 그 6개월 한 돌, 두 돌 그때는 정말 손이 많이 갈 그죠. 때인데 그 아이를 데리고 근데 세상에 왜 그렇게 울었는지 어. 그 순딩이거든요 원래. 세상에 근데 그때 그렇게 너무 울어가지고 엄마 마음이라 좀 불안해가지고 그렇죠. 이제 노래를 어떻게 했는지 생각도 잘 안 나요. 아쉬움이 좀 많이 남으셨겠어요. 예, 그때 참 아쉬움이 많이 남았죠. 음. 좀 잘해서 원장원 가고 음. 또 뭐 이렇게 연말에 하는 맞아요. 그 월장원, 연장원도 가고 했어야 되는데 음. 그때 가장 크게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네. 예. 결혼하시고 나서 잠시 이제 가수 활동을 그렇게 이제 못 하신 거잖아요. 네. 뭐 아들이 있으니까 가수 활동에서 멀어지셨던 거죠?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12시까지 묶이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통금 같은 거요? 네, 통금같이 아. 이렇게 12시까지 묶일 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처럼 노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주 수천 명이 아마 그만뒀을 거예요.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사실은 노래를 그만뒀어요. 어. 뱃속에 아기가 있어가지고, 어. 예, 이제 한 8군데 이상 뛰었었는데, 이게 무대에서 노래를 하다 보면 이렇게 쓰러지는 거예요. 제가 어지러워서. 세상에. 계속 하면 안 되겠다. 아기를 생각해서.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밤업소를 한 4군데 정도를 이렇게 이제 페이를 물어줬죠. 물어주고, 그때부터 이제 가수 생활을 못했죠, 사실은. 그래도 아기가 뱃속에 있는 몇 개월까지는 무대를 그렇게 8개월까지. 세상에. 그때는 이제 워낙에 날씬하고, 이제 살도 없고, 그럴 때니까, 뭐 8개월 됐어도 뭐 표가 하나도 안 났어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그냥 계속 하려고 그랬었어요. 사실은 어. 그랬는데 몸이 좀 약했나 봐요. 그렇죠. 자꾸 쓰러지고 이러니까 이제 신랑이 이제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기는 뱃속에서 엄마 노래로 그죠? 해결을 엄청 네. 음악으로 했을 것 같아요. 네, 그죠. 같이 했죠, 뭐 우리 애기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걔가 커가지고 가수 된다고 또 그쪽에 또 가서 일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지금? 네. 지금도 지금은 좀 그만둔 상태고 그때 당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서울 그 예술종합대학교 네. 수시로 합격해가지고 음악 쪽으로 네, 예. 이제 춤으로 춤도 잘 추고 꿈은 가수인데 일단 춤을 추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가수가 되려는 속셈이었는데 속셈. 네, 근데 이제 내노라 하는 가수들 뒤에서 백 댄서를 했었어요. 그래요? 네. 우리 아들도 이렇게 보면 천상 연예인처럼 생겼어요. 얼굴이. 궁금하다. 네, 아주 잘생겼어요. 네. 내가 8개월까지 노래를 하다 보니까
그 끼를 이제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물려받았듯이 받았듯이. 우리 아들이 이제 제 끼를 받은 거죠. 그래요, 그래서 맞아. 저는 이제 작년에 좀 그만둔다고 했을 때 많이 좀 아쉽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제 이런 생활이 좀 힘들잖아요. 이제 코로나가 와가지고 더 힘들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만둔다고 하길래 뭐잘 생각했다 해서 이제 지금 다른 일 하고 있어요. 네. 아, 역시 피는 못 속입니다. 행여나 그대 흔적 찾지 못할까 가슴만 미어 이거 선생님 노래 가사잖아요, 그쵸? 네네. 어떤 노래인지 좀 살짝 자랑 좀 해주시고 소개 좀 해주세요. 이제 19년도에 이제 음원이 나왔어요. 그대 품에서. 예, 그대 품에서라는 노래가 있는데 가슴이 미어지는 그런 그 가사들이 많이 있어요. 혹시 선생님의 그 마음, 선생님의 삶과 그죠? 제 삶이죠. 음. 그 노래에 제 삶과 이제 가장 슬펐던 그 내용이 들어있죠. 그대 품에서라는 노래에. 네. 이 노래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슴 미어지는 그 한송이, 가수 한송이의 삶을 많이 담고 있다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이번에 조금 자세히 나눠볼게요. 어떤 사연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이제 아들만 둘이에요, 제가. 근데 이제 걔네들 키우다 보니 이제 뭐 노래는 좀 뒷전이 됐죠. 한 32년 정도를 이제 안 했었죠. 안 했다가 좀 가슴 아픈 일이 있어가지고 예, 사실은 이제 저희 남편이 이렇게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제가 굉장히 힘들게 이제 좀 술을 많이 했어요. 이제 속상하니까 네.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이제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갑자기 옆에 있던 사람이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없는 거예요. 그 허탈함은 예. 상상할 수가 없을 것 그래서 같아요.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이렇게 가슴이 울컥하고 그러는데 당신의 향에 취해 잠들게 해줘 아이고. 괜찮아요. 아니, 지금은 벌써 한 횟수로 이제 5년 차 되다 보니까 조금 많이 이제 제가 됐는데요. 그때 당시는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까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하는 일이 또 있어요. 다른 직업이 있는데 이제 그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해도 손에 안 잡히고 안 잡히죠. 이러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에 내가 제일 좋아했던 게 뭐였더라?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노래가 내 옆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19년도 1월 달부터 제가 노래를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지역 가수로 익산에서 지역 가수로 이제 1월 달부터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나는 지인을 만났는데 지금 이제 저를 가장 서포트 해주시고 옆에서 항상 계시고 있는 그 최승권 씨라고 그분을 그때 만났어요. 근데 제가 아는 형이 작곡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소개를 한번 해주겠다고 이제 선생님을 이제 만났어요. 근데 제 사연을 들었죠. 뭐 왜 어떻게 해서 노래를 하게 됐냐 뭐 이렇게 물어보길래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신랑이 이렇게 되는 바람에 제가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노래를 다시 시작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이제 헤어지고 3일 지나고 난 다음에 작곡을 딱 해가지고 한송이 씨 이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라고 카톡으로 보내줘서 그 노래를 듣는 순간 진짜 엉엉 울었어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을 표현을 잘했는지 세상에. 그대 품에서라는 노래가 하고 한참 울다가 내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가지고 선생님 저 이 노래 하겠습니다. 일주일 있다가 이제 같이 갔어요. 그 이제 최승권 씨 매니저님이랑 그때는 이제 매니저는 아니고 이제 아는 이제 지인. 지금 네, 지금은 매니저신 거죠? 네, 네. 네, 그때는 지인으로 이제 같이 일주일 있다 찾아갔더니 한번 해보래요 노래를. 가서 불렀더니 노래를 다 음이랑 박자 이런 걸 모든 걸 다 완벽히 해가지고 왔냐고. 은선아 노래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집에서 듣고 노래 연습하고 이러다가 형쌤한테는 이틀에 한 번씩 가서 연습하고 이렇게 하고 3주 연습을 했어요. 그대 품에서를. 그 연습을 하고 있는 도중에 그리워질 때면 네. 그 노래를 또 주셨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카톡으로. 그 노래도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약간 풍은 같은데 근데 이제 남자분들이 이 노래는 더 좋아하더라고요. 네. 예, 그리워질 때면은. 네. 그래서 이제 그 노래를 같이 또 받았어요. 그래서 그 노래는 일주일 정도 연습하고 해갖고 이제 한 3주 거의 한 달 좀 못 되게 연습을 해서 이제 서울에 그 녹음하는 녹음실에 가서 녹음을 했죠. 10월 11일 날 음원이 나왔어요. 모든 걸 날짜를 다 기억하고 계셔, 세상에. 왜냐면 세상에서 제가 하고 싶었던 거를 그러니까요. 이제 그때그때 이렇게 이어나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곡을 노래를 했어요. 네 곡. 이게 내 노래 이제 그대 품에서 그리워질 때면 그 다음에 이미숙님 노래 있잖아요. 내 하나의 사람은 가고. 네. 그 노래도 약간의 그 그대 품에서처럼 이렇게 사람을 보낸 뜻이 있잖아요. 그 노래 그리고 김하정 씨의 미련 이렇게 네 곡을 이렇게 이제 음원을 이렇게 녹음을 하는데 1시간도 안 걸리게 이렇게 그냥 바로 끝날 정도로 이렇게 뭐 인정을 해주셨더라고요. 네. 우리 그쪽에 계시는 감독님 뭐 이렇게 네, 그렇게 해서 그 노래가 이제 그렇게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19년도 10월 11일 날. 그만큼 나의 마음, 내 삶이 막 녹아들어 있는 그런 노래들이어서 더 이제 그 관계자분들이 듣기에 이 정도면 정말 너무 멋있다, 너무 진심이다 이렇게 느껴졌을 것 같다.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이 네. 정말 그 공연 보는 듯한 느낌이었을 것 같다는 상상이 제가 되네요. 앞으로의 활동 목표랑 계획이 있으시면 조금 말씀해 주세요. 지금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행사를 많이 못 했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유튜브 촬영 좀 하고 다니고 다른 데 뭐 한두 곡 이렇게 가고 그랬지 그렇게 활동을 많이 하지는 못했어요. 맞아요. 사실은 음원을 내자마자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가까워. 예, 그쵸.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좀 가을부터 많이 좀 활동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우리 그 최승권 매니저님께서 이렇게 다방면으로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네. 예. 제 그대 품에서 하고 그리워질 때면 노래를 좀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노래가 히트를 혹시라도 친다면 네, 다음 또 노래를 또 멋지게 우리 선생님한테 만들어 달라고 해서 더 좋은 노래로 이렇게 또 찾아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꼭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후후 뮤직 라이프 N. 오늘은 가수 한송이 씨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라이프 N을 즐겁게 들으셨길 바라며 모두 후후 하세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